자, 지중해성 기후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설명드렸던 온대 계절풍 기후는 거의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더라는 거죠. 뭐가 특이하냐?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분명히 여름인 건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겨울이겠죠? 자, 여름인데 우리는 보통 여름에 습하잖아요. 여름엔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여기는 여름인데 건조합니다. 여름인데 건조한 기후, 사실 우리가 배우는 기후 중에서 이 기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름인데 건조하다. 그 다음에 겨울인데 오히려 습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이한 기후가 있다니, 야, 이런 건 시험 문제 많이 내서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라, 이런 거죠.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죠. 자, 이 지중해성 기후는 알파벳 약자로 뭐라고 쓰느냐? 일단 온대 기후에 들어가니까 C라고 쓰고요. 에그머니나 여름에 건조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의 약자겠습니까? 썸머 드라이의 약자. 그래서 CS라고 씁니다. 지중해성 기후. 이제는 지중해성 기후 하면 C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사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지중해성 기후의 딱 봐도 왼쪽이 여름, 오른쪽이 겨울인 거 알겠죠? 자, 여름은 딱 보시면 우리나라 왠지 그냥 9월달 가을 날씨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되면 약간씩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햇빛은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니다. 좀 따가울 정도로 덥고요. 그리고 조금 건조한 여름. 그게 바로 이제 지중해 여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런 겨울 보기가 흔치 않죠. 왜냐하면 일단은 좀 축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춥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가 나타나는 거야. 즉 그래서 한랭 스변하다 이렇게 말 붙이기는 어렵고요. 그냥 온난 스변하다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여름 그리고 온난 스변한 겨울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재배합니다. 조금 보기 어려운 이런 올리브, 코르크 같은 것들, 그리고 오렌지와 포도 같은 이런 과실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 올리브, 코르크, 오렌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는 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저런 것들은요, 여름에 건조한 기후를 이용해서 잘 재배하는 것들이고요. 겨울이 되면 온난 스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겨울이 너무 춥고 건조해서 작물들을 재배하기는 알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 같으면요, 적당히 기온도 있고 그 다음에 강수량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곡물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유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곡물들을 주로 재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런 데 같으면요, 특히 알프스, 자, 알프스 산지를 배경으로 해서 자, 이 가축들을요, 여름에는 지표면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다음 겨울에는 춥잖아요. 지표면 쪽으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산지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는 방식, 이거를 이동하면서 목축한다, 이목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으로 지중해성 기후 C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지중해성 기후. 자, 요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선생님이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 정도로 수능에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CS는요,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기후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건기와 우기가 매우 뚜렷하다라는 건데요. 자, 건기가 있고 또 우기가 있습니다. 근데 건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특이하게도 여름이 건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름이 왜 건조하냐? 여름이 고온 건조한데, 자, 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자, 누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냐면요, 우리 사하라 사막 쪽에 있는 이 아열대 고압대가 여름에 또 북반구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이 지중해 지역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그래서 마치 뭐 사하라 사막까지는 아니겠지만 사하라 사막 그 주변 지역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기압 배치의 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기 때는 이제 겨울에 찾아오는데요.
자, 겨울에는 온난 습윤하더라라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자, 이거는 이 지중해 지역보다 더 위에 있는, 자, 우리 북서유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역에 있는 고위도 저압대가 남반구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고위도 저압대. 자, 여기는 이제 편서풍, 그리고 뭐 한대전선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촉촉하게 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결국은 지중해성 기후는 양쪽 기압대 사이에 있어서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아주 특징적인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옆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중해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위에 고위도 저압대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는 더 남쪽에 아열대 고압대가 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자, 이 지중해 지역은 어쨌든 북반구니까요. 북반구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달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는요. 남반구 쪽으로 전체적으로 치우친다 그랬죠. 그래서 고위도 저압대가 이 지중해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각각 건조함과 수분함이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가장 잘 출제되는 독특한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중해 지역에서 이 또 다른 것들은 어떤가 하는가를 봤더니 이목을 하더라는 거죠. 이목. 자. 요 이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알프스 산지를 배경으로 해서, 자, 여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산지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지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축들을 키우는 방식 이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요, 관광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요. 특히 여름에는 이제 지중해 지역의 이 강렬한 태양, 여기서 이제 해수욕도 하고요. 뭐 나름대로 여름을 신나게 즐깁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겨울 때는 아무래도 좀 이보다는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눈을 찾을 수 있는 더 북쪽으로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지만 어쨌든 여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중해 지역을 찾아와서 휴양을 즐기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풍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지중해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름에는 이 고온 건조한 기후를 이용해서 주로 무엇을 짓느냐? 포도, 올리브, 코르크, 오렌지 이런 것들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나무에서 열매가 달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목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목농업. 수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무 숫자에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에서 열매 달리는 것들을 뭐 따서 이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코르크, 그 다음에 포도, 올리브, 오렌지. 물론 오렌지나 뭐 포도 이런 거 다른 전 세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이런 지역이 여름에 건조하면서도 햇빛이 많이 내리쬐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 포도나 오렌지를 굉장히 상품으로 쳐줍니다. 그 다음 우기 때는 겨울에 온난습윤하니까 어떤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이런 기후의 특성을 이용해서 바로 곡물농업, 특히 이제 밀, 그 다음에 뭐 귀리, 호밀 이런 거 있습니다. 밀은 잘 알 테고 귀리나 호밀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런 곡물이에요. 그런 곡물 농업을 해오겠더라. 자, 요거는 기후의 차이 그리고 농업의 차이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 우리가 지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찾아봐야 되겠거든요. 볼게요. 자, 요거 지중해성 기후 지도에서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꼭 중요한 색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색깔로 여러분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당연히 지중해성 기후는요, 지중해에 있겠죠. 자, 요 지역이 일단은 중요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인데 사실 다른 데도 찔끔찔끔 나타나거든요.
보통 찔끔찔끔 나타나는 기후 같으면요,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중요하게 많이 반복돼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남아공에 케이프타운 있는 이 서남단 끄트머리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에서요, 남서부 있죠?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할 때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 남서부에 있는 두 지역. 그다음 칠레의 중부에 있는 요 지역.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 지역. 자, 그럼 결국은 지중해 지역 그리고 나머지 4개 지역. 자, 요것들이 바로 뭡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하고요, 굉장히 친한 기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북서유럽 쪽에서 나타나는 서안해양성 기후입니다. 우리가 지도에 나왔을 때 같이 정리해 볼게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가 있고요, 좀 더 고위도 지역으로 서안해양성 기후가 따라다닙니다. 요거 CFB라고 써요. 자, 요거는 CS라고 쓰고요. 자, 여기 보면 CFB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CFB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CFB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CFB 나옵니다. 그래서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을 알면요, 그보다 약간씩 더 고위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